시리아 정부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보낼 용병을 모집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보낼 용병들을 모집해왔으며 이들은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방에 배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디언은 시리아가 모집한 병사들은 국가 지원을 받는 가장 큰 규모의 용병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에 따르면 시리아 용병 선발대 150명은 17일 이미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4만 명의 시리아 병사들이 참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인들은 오랜 내전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져 마땅한 생계거리가 없는 처지여서 국가 용병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선 다마스커스, 알레포, 라카 등 최소 14곳의 용병 모집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민주군 소속 쿠르드족 병사는 용병들이 수십 명씩 라카에 있는 기지에 도착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쿠르드족에 참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가 러시아 용병을 모집해 보내는 것은 러시아에 빚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디언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 체첸의 카디로비치 보스토크 특수임무대대가 동부 우크라이나 격전지로 출정했다는 공식 정보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에서도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들은 2006년부터 러시아군이 참전한 모든 전선에 참전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IS 세력과 카포카스 산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IS 소탕작전에서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의 네노라하는 특수부대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명 경시 풍조가 심한 러시아 특수부대 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부대이며 전원이 체첸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성의 나약함을 죽음보다 멸시하는 문화를 가진 북카포카스 지방 출신답게 신속하고 호전적인 작전 수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특수전사령관 바렐리 플루스티코프 장군에게도 저들은 저격 실력과 체력이 매우 뛰어나고 좀채 겁이라는 걸 모른다는 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포로 대우와 국제사회의 교전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푸틴의 길들여 지지 않은 개라는 별칭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변 지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충실한 개로서 후방 지원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위치 미상의 지역에서 벨라루스 군의 장비들이 이동 중인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거 몰려있는 폴란드에서는 부유한 EU 국가들의 쓴소리를 냈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복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부유한 유럽 국가들이 공동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더더욱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전후 복구를 위한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며칠 후에 있을 유럽 총회에서 이 안건을 본격적으로 제안하겠다면서 유럽의 부국들이 전쟁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또 이참에 한국과의 방산협력 확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하원 야후 국방위원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차와 장갑차 등 방산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500만 명 넘게 폴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 행사에서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또 한 번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주민도 독립을 추진했으나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노사이드, 즉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주민을 고통과 대량 학살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돈바스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의 주요 동기이자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영웅적이고 헌신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은 어깨를 맞대고 서로 돕고 응원하고 있다. 필요하면 친형제처럼 몸을 던져 총알을 막아주기도 한다. 이런 단합은 실로 오랜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푸틴 대통령 연설에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환호를 쏟아내며 열광했습니다. 희생자가 속출하는 우크라이나 상황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18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린이 59명 등 민간인 816명이 러시아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데일리메일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이탈리아 명품 옷을 휘감고 무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입은 흰색 목폴라 니트는 32만 루블, 약 380만원대의 키튼 제품이며 겉옷은 144만 5천 루블, 약 1700만원 상당의 로로피아나 제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겉옷 가격만 2022년 러시아 전국 월 최저임금 1만 4천 루블, 약 16만원에 100배가 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데일리메일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정정을 벗어던지고 줄곧 국방색 반소매 상의 차림으로 공식 석상에 나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비교된다며 푸틴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전쟁 중인데다 인플레이션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의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루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으로 대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설탕을 비롯한 식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포에 질린 시민의 사재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일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설탕 가격은 지난 2주 동안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설탕 수출국임에도 곳곳에서 품절 사태가 빚어졌고 메밀과 소금 등 다른 식품 공급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상트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러시아 식품 가격이 10.4%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사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일 우크라이나 동부와 인접한 러시아 사라토프에서는 설탕을 사려는 시민줄이 100m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 마트에서는 설탕을 쟁취하기 위한 손님 간 쟁탈전도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설탕을 확보하려는 몸싸움도 불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서 러시아에는 상점에 달려가 메밀, 설탕, 화장지를 살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식품 판매장에서 나타난 소라는 극도로 감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7일 동안 2.1% 올라 20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통계청은 TV, 스마트폰, 자동차와 같은 수입 제품도 지난 2주 동안 모두 10% 이상 비싸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전 대중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발을 뺀 기업만 400곳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반러 정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자칫 친러 기업으로 찍히면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예일대 최고 경영자 리더십 연구소는 최근 러시아 내 다국적 기업들의 조치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총 5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한 기업은 165개로 1그룹에 속했습니다. 한국의 삼성, LG, 현대를 포함한 185개 기업들은 2그룹으로 향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일시적 사업 중단, 축소한 그룹에 속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기업활동 목록 공개를 주도한 제프리 소넨펠트 수석 부학장은 처음으로 목록을 공개한 날 러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 주가가 15에서 30%가량 하락했다며 대중의 압박, 기업 평판에 대한 우려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8일 러시아 경제가 대규모 구조 변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분기 동안 러시아 국내 총생산이 축소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의 파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